네, 반갑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장 후반부까지도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줬었는데 결국에는 마감해서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뭐 위로 많이 끌어올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외국인의 버티기가 과연 통한 것인가? 외국인들이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붙잡으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먹혀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시장의 주도주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있지만 밑에서부터 받아 올리고 있는 또 새롭게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받아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위에서 덩치가 큰 놈들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팔아도 시장은 변화하겠지만 그만큼 밑에서 많은 물량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진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군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다지 썩 나쁘지 않다. 뭐 계좌의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조심해야 될 종목들만 조심해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괜찮은 흐름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 아래쪽 꼬리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지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를 주체하는 것은 금융투자뿐이죠. 금융투자뿐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미약하게나마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금융투자 니네 들어올 거야?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자.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밑바닥을 잡아냈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닥은 잡힌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저놈들이 더 많이 때리게 된다면 충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볼게. 쟤네들이 매수로 돌아설 때 또는 팔 거 다 팔고 났을 때 그럴 때 내가 진입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오진 않고 관망세 정도로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대형주 위주의 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은 장 후반부에 들어가서 쭉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장 초반에 좀 흔들어내는 모습들, 장 후반에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수급 동향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 버티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의 투자 심리 개선의 효과를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투자 심리가 개선되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직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3,050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저점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꼬리 다 달고 올라가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죠.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단기적 충격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횡보 아니면 단기 조정이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889억, 890억 정도 순매수한 거고요. 오늘은 개인들 매수가 많았습니다. 6,400억, 그 다음에 5,200억, 코스닥 쪽에서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자, 근데 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구간은 일단 우리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워낙 갖다 많이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에 대한 어떤 떠넘김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죠. 팔고 있으니까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7,600억을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면 기관 쪽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죠.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대한 관점은 일단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금융투자 이놈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은 물량을 제법 많이 덜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권에서 지금 더 이상 덜어내는 것은 약간 얘네도 손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먹은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먹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은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간다. 이거 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저점대를 지지하는 그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팔고 있는 쪽과 사고 있는 쪽이 지금 다른 쪽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A라는 쪽 그룹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 B라는 그룹은 아직 매수를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 어디까지 파나보자. 뭐 이런 타이밍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라는 그룹과 외국인의 매수 포인트가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일단은 때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어떤 세력의 매도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저점권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매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일단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조업 이런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중소형주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전기전자 쪽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온 편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국인의 매수가 저 정도 들어왔다면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도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매도를 안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을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는 0.13% 조금 올라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매수 포인트는 조금 더 아래쪽도 괜찮긴 한데, 지금도 뭐 분할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아래쪽 여기 7만 7, 8천 원대를 지지선을 잡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조정이 나가더라도 사실은 78,000원에서 여기만 75,000원까지 들어온다. 3%밖에 안 되잖아요. 해볼 만한 그런 수치라고 참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안 하고 받아준다라면 주가가 빵 튀어서 8만원대 이상으로 이제 안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좀 될 거고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 카카오 뭐 다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LG화학만 지금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나 셀트리온도 주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겠죠. 즉 시장 상위권을 계속 잡아주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형태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들 있죠.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융 섹터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철강주 이런 쪽 올라오는 모습인데,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총 상위의 포지션을 더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금융 섹터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은 뭐 거의 뭐 우와 깜짝이야 이런 정도죠. 지금 10% 정도 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총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7.9%, 거의 8% 하락했어요. 주가 더 빠지면 위험하겠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뭐 등등등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요, 뭐 이렇게 뭐 상위 종목이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두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어디서 올리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조금 더 뒤쪽, 저 멀리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에 한 100개 정도까지는 매도가 좀 지배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 보시면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좀 있었어요. 요즘에 추세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SK스퀘어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인버스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곧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물량은 많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대신에 매도 쪽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2,000억입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 둘이 합쳐서 1,600억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뭐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뭐 이런 쪽에 완전히 지금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들이 이제 어떤 그 수치상의 포지션을 위해서 이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라간 쪽에서의 매도가 들어가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를 좀 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 종목군들 위주의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오늘 1,0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방어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니들이 팔어, 나는 계속 살 거야 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겠고요. 대신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저 밑에서 좀 사보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떨어져야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 매수 쪽은 역시 LG화학, 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포스코 뭐 등등등
등등 금융주 섹터 뭐 이런 쪽 다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나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냥 괜찮아요. 잘 버티는 장이고 나쁘지 않은 장입니다. 다만 종목당 타겟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조정을 받는 어떤 섹터들이 포함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간 종목들은 반대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를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제대로 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를 약간씩 조정해야 되는 위치가 오긴 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지수가 저점권이기 때문이죠.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실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를 준비하는 과정,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물색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분위기가 나쁘다거나 수급이 나쁘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대로 쭉 보유하시면서 잘 들고 가시면 별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장 걱정보다는 그냥 편히 쉬시면서 즐거운 거 느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